법보다 주먹입니다. 서정혁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지난 한 주 안 나오셨다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아, 설이니까 대구 갔다 왔습니다. 예, 37.4 한 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백현동의 김인섭이가 예전부터 김인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잖아요. 예. 예, 5년 징역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는 이제 그 김옥권 판사가 부장 판사가요. 네. 김옥권 판사가 이제 그 9개월 만에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9개월 만에. 근데 같은 그 백현동 선거법 재판 있잖아요. 이재명. 네. 선거법 재판은 이제 기소가 된 게 2022년 9월 8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1년하고도 지금 얼마 됐습니까? 네, 1년 1년 6개월. 7, 8개월. 그러네요. 예. 백현동은 이제 그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선거법은 이제 간단하잖아요. 이게 1년 6, 7개월 됐는데 진짜 이제 그 김인섭이는 복잡하게 뇌물 사건이 크잖아요. 이걸 이제 9개월 만에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첫째.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법정 최고형이 놓은 거예요. 특가법의 그 알선 수재는 민간인이잖아요. 공무원이 아니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5년 이하입니다. 네. 네. 근데 검사가 5년 구형했죠. 근데 판사도 5년을 때린 거예요. 아하, 이걸 예. 이제 법정 최고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네. 앞으로 이제 뭐 이재명 재판에도 두 개가 더 있거든요. 백현동의 배임 재판 200억. 네. 그다음에 선거법의 백현동 재판. 두 개도 이제 절대적 영향을 준다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인섭 징역 5년 꽝 하는 순간 이재명이 머리가 띵 했겠네. 아, 그럼요. 둘의 관계는요. 네. 저는 한마디로 이제 이거 정치 경제 공동체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경제 공동체 이야기 많이 쓰죠. 공동체가. 예. 근데 김인석과 이재명은 이제 그 정치 경제 공동체다. 아하. 이 말은 이제 정치적 멘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동영의 친구죠. 아니 이재명이가 뭐 요즘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이제 판결문에 새빨간 거짓말이고 지금 이제 그 정동영을 이제 그 소개시켜 준 게 김인섭이고. 그래요. 이재명이가 정동영 부대변인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 자리를 김인섭이가 보내줬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진상을 소개시켜 준 게 김인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공동체고, 그다음에 같이 사업하면서 뭐 경제 공동체인데 판결문에는 이제 뭐라고 했나 둘이 관계를 써놓은 게 있어요. 판결문은 이제 그 이청의 두 명과 특수 관계다. 이청의 두 명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 정진상 특수 관계다. 네. 이러면서 이게 판결문에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면 예. 김인섭 씨는 2005년쯤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네. 중요한 게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실장으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한 최측근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 이렇게 판결문에 관계 놓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판사도 알죠. 원래는 이제 둘이가 이재명이가 이제 2010년에 되고 14년이 됐죠. 그러니까 4년마다 하니까 2006년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006년에 떨어지고 나서 연락도 안 되는 사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2014년까지 이재명이 선거 사무실도 없고 그다음에 500만 원씩 쪼개기 후원금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고 그다음에 단일화를 시켜준 거예요. 진보당하고 그 통합진보당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여러 차례 선거를 지원했다. 그래요. 판사가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재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예.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네. 선거법에는 이제 저는 100% 이제 이미 결판 났다 봐요. 선거법은 이제 국토부 압박 때문에 4단계 올렸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 김인섭 씨 로비 때문에 4단계 올렸다. 원래 이제 정바울 씨가 두 번을 거절당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2단계만 올려달랬어요. 근데 두 번이나 거절한 사람이 김인섭이 들어오니까 2단계를 더 추가해가지고 2단계가 돈 되냐? 4단계 올리라. 이랬다는 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선거법 끝났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200억의 피해를 줬다고 나옵니다 이번에. 네네. 그러면 이제 백현동 배임 재판 배임이네. 거기도 이제 절대 영향을 준다. 알겠습니다. 이래 봐요. 김혜경이 기소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10만 원 식사 제공은 선거법으로 기소를 한 거네요. 이 법화 유형하고 다른 사건이네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이제 이거 선거법은 시효가 6개월인데, 네. 근데 그 배소연 씨가 이제 그 공범이잖아요. 아. 공범이 이제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네요. 정지가. 예. 그 상태에. 음. 근데 그때 배소연 씨가 공소시효를 갖다가 바로 앞두고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배소연 씨가 확정이 돼 버리면 바로 이제 하루만 지나면 공소시효 끝나버려요. 김혜경 씨.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거 미리 기소한 건데 네. 좌파들은 자꾸 이게 10만 4천 원가 기소하느냐 하는데 진짜 쓴 거는 지금 현재 추가 기소가 예. 2천만 원이 넘어요. 2천만 원이. 음. 근데 실제 카드 쓴 거는 뭐 수억인데 근데 이 검찰도 가장 확실한 것만 잡아낸 게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네. 이거하고 이제 그 300만 원 자꾸 파우치 비교하는데 10만 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2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민 세금 아닙니까? 네. 아마 이제 배임으로 김혜경 씨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배임은 공무원만 할 수 있는 범죄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뭐 민간인이 공무원 배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재명이 기소 안 하면 김혜경이 기소를 못 해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배임은 3명 기소할 것입니다. 이재명, 그다음에 김혜경, 그다음에 배소연 이렇게 배임으로 3명을 추가 기소하고 네. 일단 이제 선거법은 요 자리에 이재명이 없던 자리니까 이렇게 2명 김혜경하고 배소연만 기소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 김정숙이가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그 경호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영 강습을 한 1년 가까이 받았다. 그건 뭐 이제 거의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고발했거든요. 그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을 했어요. 네.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그 주목이 됩니까? 일단 이제 그 경호원이 네. 수영 강습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이제 이걸 직권남용이랍니다. 직권남용. 직권남용으로 이제 그 이종배 시의원이 이제 고소를 한 거고요. 아마 이제 김정숙 측에서는 네. 그 경호원이 강습을 한 게 아니고 수영하는데 경호를 썼다. 경호를 혹시 이게 물에 빠질지도 모르고 이게 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서 경호를 했다고?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새빨간 그래서 이제 언론을 상대로 아니, 이 수영장이 그냥 민간 수영장이에요? 저 수영장 모르겠어요. 이건 어딘지. 아니, 이게 연무대 네. 그 청와대에 예. 있는 경호원들이나 그 대통령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주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 전체가 경호가 돼 있는. 근데 언론사하고 재판해 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언론사 이겼죠. 예. 예, 팩트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자, 맞습니다. 그럼 계속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이미 언론사 상대로 오보다 네. 수영 강습한 적이 없다. 이런데 재판을 걸었어요. 김정수 측에서. 예. 근데 패소했죠. 김정수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팩트는 맞는 것 때문에 본 눈이 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 경호를 해도 이게 수영복 입고 여성 경호원이 같이 수영하면서 경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강습이 맞아요. 아니 경호를 하려면 네. 저 잠수복 입고 물 속에서 경호하는 건 경호가 돼요. 그러니까 수중 경호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같이 수영하면서 하는 거는 경호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이고 그다음에 또 고소당한 게 이제 그 타지 말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국고 손실이고 네. 자기가 이제 그 인도가 먼저 요청했다고 새빨간 거짓말했잖아요. 어. 그것도 이제 예산 낭비니까 고발돼 있고 예. 그다음에 제일 황당한 게 샤넬 옷인데요. 어. 이게 제가 정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뭐 제가 탐정은 아닌데 워낙에 궁금하니까 이놈들이 타결매니하고 말이 막 다 바뀌어요. 이번에 민병덕 의원이라고 이자가 이제 그 국회 와가지고 그 파우치 이야기하면서 한글 박물관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한글 박물관? 예. 예. 그 샤넬 옷에 한글이 좀 새겨지는가 봐. 한글 박물관에 기증해 있다. 네. 근데 탁현민은 한국 박물관에 있는 걸 그 인천의 공항공사 우리 공항 있잖아요. 거기에 전시해 놨다 했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 옷을 전시한 옷을 보니까 김정수가 입은 옷이 아니에요. 비슷한 다른 샤넬을 전시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 추궁했더니 샤넬 본사가 이제 해답을 했는데 네. 샤넬 본사가 뭐냐면 김정수가 입은 옷은 네. 프랑스의 샤넬 본사 역사박물관에 두고 예.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서 기증해서 전시했다.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 지금 김정숙이 입은 옷이 샤넬 본사 지하에 역사박물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민주당 의원들 주장이 틀리잖아요. 탁현민이나 예. 민병덕이나
샤넬 본사는 김정숙 입은 원본 옷 있잖아요. 음. 이거는 이제 지금 외국에 있다는 거 샤넬 본사에. 아하. 이거 예. 추적해봐야 됩니다. 어디 있는지. 그래요. 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다. 알겠습니다. 예. 그 수영장 확인을 했더니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상춘제 수영장이랍니다. 그러면 청와대 안에 당시에 문재인이가 청와대 대통령 하고 있을 때 청와대 안에 있는 상춘제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는데 그걸 경호를 위해서 뭘 했다는 게 이게 하여튼 이제 자 팩트는 그렇습니다. 자 정치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그 꼼수 야합 위성정당입니다. 이름이 민주개혁 진보연합인데 여기에 뭐 200여 개 단체가 지금 함께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중에 간첩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피고인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이가 그 단체의 고위 임원 간부를 지낸 단체예요. 그 단체까지 여기 200여 개 단체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이면은 그 비례대표를 이용해서 간첩이 국회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원래 국회 프락시 사건이 그 있잖아요. 예. 그게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제 판결문 네. 낸 게요. 네. 요거는 이제 창원 간첩단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위에 충북 네, 간첩단도 충북 있잖아요. 간첩단이 어제 선고가 났죠. 근데 그 선고하는데 883일 걸렸어요. 간첩들이 얼마나 수단방법 안 가리고 이재명보다 더 집요하게 연계해가지고 네네. 883일 만에 징역 12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법정 구속됐죠. 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징역 12년 간첩이. 근데 창원 간첩단도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핵심이 구속된 그 성명현. 네. 성명현은 이제 경남 진보연합의 정책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정유진은 이제 경남 진보연합의 교육국장이에요. 네네. 이 간첩으로 구속됐던 거죠. 이 소속된 단체가 여기에 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심각한 어떻게 간첩까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가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거 떠나서 황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위원장들 보면요. 별의별 게 그 다 있더라고요. 그 우리 그 박서군, 그다음에 조성우, 그 대목군. 예, 조성우, 진영종 이분들 이게 다 범민련 활동하고 이게 데모도 범민련은 반국가 단체. 그러니까요. 예. 그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천안함 뭐 이게 자폭이라 가지고 왜 9시간 만인가 8시간 만에 잘린 사람 있잖아요. 혁신인장. 예. 그 김은경 앞에 예. 이래경인가? 이래경이죠. 레경.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예, 이래경입니다. 근데 그자도 그거 와 있어요. 그래요. 혁신위원장 했던 몇 시간 만에 쫓겨났잖아. 제일 황당한 게 또 그것도 있어요. 함세웅. 함세웅도 이게 이화영 재판에도 들어오더니 여기 다 와 있고요. 우리나라에 좀 빨간 사람들은 거의 다 모인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좀 이재명이가 지금 꼼수로 종북주사파 떨거지들 다 모여라 해서 야합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용공 혐의자 또는 간첩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뒷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으로 정말 우려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 협상이 좀 쉽지 않은 게 네. 오늘 이제 기사도 났지만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있죠. 네. 이 자들이 이제 12석을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12석을. 지금 이게 그럼 비례를 2석씩 달라. 그럼 이게 4석이잖아. 네네. 근데 지역에 4-5군데를 단수로 우리 달라. 예를 들어 이제 심상정이 하면 공천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 보니까 대부분이 뭐 광주라든지 민주당이 텃밭이에요. 그냥 공천 받으면 되는데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가 민주당은 참패하고 그때 통합진보당 13석이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게 12석을 양보하면 민주당이 반발이 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특히 지역에 비례를 2석씩 4석 그다음에 지역구의 단수 공천으로 우리한테 이걸 달라. 이래가 정의당 진보당이 요구하는 게 12석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아주 소탐대실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하자 그래 놨으니 이거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럴 것 같으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2012년에 총선이네요. 네. 2012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말기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네.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6곳을 그때 양보해가지고 새누리당이 152석 과반.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참패래가 127. 근데 통진당이 13석을 가져간 거예요. 저는 2012년에 대자비가 될 거로 봐요. 아하. 예. 이번에 많이 양보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을 한 과반 정도는 보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그때도 152석이잖아. 따고 민주당이 참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보당이나 이런 데 정의당이 가져가 가지고 예. 12석에서 가져가 버리면 이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완전히 참패하고 이렇게 진보당은 약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제가 오늘 고성의 판에서도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완전 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양상이에요. 토마스 홉즈. 예. 그 거의 내전 상황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지금 공천 예술로 이걸 승화시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당의 이 공천 양상.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은 어떤 정신이 지배하느냐 네. 이런 게 중요한데 국민의힘의 당사 주변에 가면요 네. 선당 후사 이런 데 정신이 충만합니다. 아하. 예. 전부 이제 당을 위해서는 내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김태호, 조혜진, 네. 그리고 이제 서병수 실장도 네. 당의 요청을 험지 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성태, 강서을에 그분도 이제 대성적으로 승복했고, 그다음에 석동현 이제 그 우리 평통 사무처장 이분도 이제 그 승복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는 당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승복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 아주 이제 그 당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초반 출발이 좋아요. 근데 민주당에는요 지금 이제 완전히 문명 파괴, 문재인하고 이제 이재명 네. 명문 갈등이죠. 지금 이제 뭐 어떻게든 임종석을 치내느냐 안 치내느냐, 뭐 이게 추미애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이제 이현주까지 입당해가지고 완전 불을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친명하고 그다음에 친문 완전히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폭발 직전, 화약고 폭발 직전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천은 저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저 낙석당 얘기 짧게 좀 해주십시오. 낙석. 예. 한마디로 이제 그 급조된 텐트 아닙니까? 예. 텐트는 이제 뭐 일단은 이제 돈이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네. 돈이 이제 급하고 또 설날 민심에 자기들도 이게 뭐 민심에 밥상에 하나 올리되니까 예. 일단 이제 합당 선언부터 해버린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조율도 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급조된 텐트 떡국으로 치면 잘 익은 떡국을 올려놔야 되는데 예. 끓이다가 설 익은 떡국을 올리는 게 민심 밥상에. 그러니까 이제 야 역시 이게 정치는 산수가 아니더라고. 원래는요 두 당이 합치기 전에 뭐 10% 6%를 넣었다니까. 근데 이제 갤럽이에요. 예. 다 합쳤는데 4%예요. 4%. 폭망이에요. 폭망. 다 합쳤는데 네. 어제 갤럽에 4% 넣었다니까요. 저는 이런 데 급조된 텐트가 언제까지 가느냐. 텐트를 땅에다가 튼튼하게 박고 잘 치면 좀 이게 바람이 불어도 텐트가 버티죠. 근데 이렇게 급조된 텐트는요. 네. 뭐 윤동주 우리 그 시 하나 소개하면 서시 중 이런 게 있잖아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급조된 텐트는 잎새에 있는 바람. 이 정도로 되게 텐트는 날아가 버린다. 텐트는 와야 된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텐트는 날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래도 이것들이 이번 총선 전에 그 공중분해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선거는 할 건데 제 느낌으로는 그러면 우리 쪽 표보다는 저 더불어민주당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 이준석이가 네. 워낙 이제 이거 뭐 개를 많이 인용하자 양두 구육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를 많이 인용하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개가 들어가는 속담으로 이준석의 운명을 점치 보면 네. 이준석은요 예. 한마디로 이제 이낙연이한테 토사 구팽당합니다. 토사 구팽. 아하. 이 말은 이제 그 지금도 현역 백지는 전부 게 뿌리가 민주당이죠. 양양자까지도.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요.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탈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구 경북 아무리 공천 학살되고 어때도 이준석한테 안 갑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이탈자가 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워낙 공천을 개판하니까 막 이탈하면 앞으로 이게 이낙연 세는 커질 거예요. 근데 이준석은 세가 약하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은 또 광주 출마하면 선전할 수가 있어, 호남은. 근데 이준석은 나갈 데가 없거든요. 결국 저는 이준석이가 이낙연한테 먹힌다. 토사구팽 당한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공천이 쭉 진행 중인데 예. 뭐 컷오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낙석당으로 가겠다 또는 갔다는 소식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근데 이게 정치 출마 안 하고 말지. 예. 여당은요. 예. 여당은 이제 기회도 많아요. 자리도 많고. 예. 지금 이제 공기업 사장 자리도 많이 비워놨대. 총선에 또 챙겨줄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 이제 그 낙성연대로 갈 일은 없고요. 네. 요즘은 이제 그 탈곡기 있잖아요. 이게 벼. 네. 이게 워낙 기계가 좋아가지고요. 예. 알곡하고 쭉정이를 딱 구별해내요. 음. 국민의힘 이제 공천 시스템은 네. 정교한 탈곡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사람은 좀 쭉정이에요. 음. 알곡이 공천 잘못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민주당은 이제 비선에 막 이재명 밤에 그 818호 국회 그 막 비선들이 정성호나 이자들이 하니까 공천이 개판이지만 국민의힘에게 투명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공정하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크게 불복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거나 이런 공천 파란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지금 이제 그 예. 국민의힘이요. 네. 공천을 아주 이제 잘하고 있는 게 그 영남권은 최대한 늦춰야 돼요. 그다음에 수도권은 최대한 빨리 해줘야 돼.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도 59개 중에 51개가 민주당입니다. 서울의 49개 중에 41개가 민주당이에요. 예. 민주당의 현역과 맞서 싸우려면 빨리 이게 공천 확정 지어줘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 이게 아주 고무적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세 군데 봤거든요. 서울, 경기, 충청까지. 딱 보니까 전부 될 만한 분들이 됐더라고. 한 명도 야, 이 사람이 왜 됐어? 이 사람 감이 아닌데 이게 없어요. 전부 될 만한 분들이 됐어요. 저는 이번에 그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여론조사가 하나 두 개 나왔는데 어제 예. 바로 이제 원희룡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태호 놓은 거 있죠. 토마토. 음. 거기 보니까 이제 김태호 지사는 벌써 김두관을 8.1% 앞서고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네. 뭐 앞으로 차이 더 벌어지겠죠. 아하. 근데 원희룡 장관도 한 8% 지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이 그 현역이 오래 했잖아요. 8% 지고 있어요? 토마토에.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보궐선거로 이길 때 네. 우리 쪽에 윤영선 후보랑 했는데 그때 10% 이상 차이 났거든. 예. 그러면 원희룡이는 그 지역에 가자마자 그 차이를 지금 넘어서 버렸네. 원희룡도 이제 둘 다 40%대예요. 예. 예. 41, 그럼 49.8. 예. 지금 8이면요. 예. 앞으로 남은 게 55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원희룡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제 이번에 느낌이 좋고 예. 오히려 이게 대어들 완전히 그 좌파들의 대선 주자들 씨말리지 않을까? 그래요. 이재명, 김두관 네.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아주 이제 희망적이에요. 네. 제가 어제 아투TV에서 토크 배틀 하면서 우리 출연한 우리 패널 지석규 대표 이승우 변호사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가 냈어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의견도 좀 궁금하네. 예. 그게 뭐냐면요. 이재명이가 도망갈 거냐 원희룡과 붙을 거냐.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도망 못 갈 거다.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해서 붙을 거라고 하던데 저는 그래도 도망갈 거라는 쪽에 제가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도망가냐. 공천권을 놓고 도망은 안 가고 그 공천이라고 하는 게 3월 초까지면 되게 끝나거든요. 공천권은 다 행사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대위원장 이해찬이 앉히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 놓고는 적당하게 명분을 세워서 비례 위성정당으로 가서 2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예. 근데 뭐 지금 선거운동을 좀 하고 있던데. 아니요, 그거는 쇼고 위장이고 이재명이가 지금 지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대의명분이나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거 따질 그 처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추가로 이제 그 선거 끝나면요. 예, 쌍방울 대북 송금하고 이제 버카하고 쪼개기 후원금. 예, 그다음에 성남지청의 그 판교 힐튼 호텔 있죠. 네, 요걸로 이게 다시 영장이 청구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원희룡 무섭기는 무섭죠. 아유 무섭지. 지금 바짝 쫓아왔는데 벌써. 근데 그 민주당을 탈당해서 예, 그 연합 예. 위성정당 가서 예. 입원한다. 예. 대표하고. 아니 그 이재명이 하겠다 그러는데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뭐 박사님이 최고의 정치 전문가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그러면 그거- 이게 뭐 진짜 이재명 예.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예.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런 그림도 가능하다 이 말씀. 제가 여기 이재명 예측이가 맞춘 적이 별로 없어요. 워낙 상상을 초월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법보다 주목 고맙습니다.